안녕하세요. 땅이미치 농부 땅민홍입니다. 맥도날드의 창업자 레이 크록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명심하라. 이 세상 그 무엇도 끈기를 대신할 수는 없다. 재능을 타고나도 소용없다. 재능이 있음에도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능력이 뛰어나도 소용없다. 능력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의 속담이 될 정도로 흔한 일이다. 교육을 받아도 소용없다. 이미 세상은 교육받은 낙오자들로 가득하다. 오직 끈기와 의지가 있어야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는 법이다. 저도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아무리 똑똑하고 그리고 많이 교육받았다고 해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성공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오직 끈기 있는 공부와 노력, 열정으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볼 만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날이 분명히 오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지금 지나가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용인의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원산면에 대해서 한번 잠깐 개략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산 같으면은 앞으로 이미 오르기로 결정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서도 어떤 지점을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수익률이 높고 낮음이 결정되고, 심지어는 이 원삼이라는 지역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는 지역의 땅을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가 그런 것들을 경험을 못한다면 내가 평생에 두 번, 세 번 정도의 토지 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 분들의 보통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투자를 많이 해본 사람들의 책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을 들어볼 수 있는 강연이라든지 이런 거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원산면에 대해서 고덕과 잠깐 비교해서 계략적인 것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고, 차후에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한번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는 지금 이 중릉 일대, 중릉 삼리 마을회관쯤에서 떴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영상 라인 위쪽으로는 이쪽과 아래쪽으로는 약간 드론이 이제 회전하면서 이 반경이 보여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중요한 핵심 부분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이 부지 면적이 아무래도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평택 삼성반도체가 120만 평이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이 135만 평에서 127만 평으로 줄긴 했지만 7만 평 가량 정도 평택보다는 좀 부지가 넓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반도체 팩 공장이 지어지는 면적만으로 봤을 때는 평택 공장보다 용인 SK가 들어오는 원산면의 반도체 부지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이 용인 SK 하이닉스에서 다른 곳에 부지를 또 요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평택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318번 도로 라인 위쪽으로 이제 협력업체 부지가 먼저 공사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이제 팹 공장 부지를 조성하는데 한 2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일정표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팹 공장을 4개 정도 짓는 부지가 이 부지인데 한 60만 평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평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평택 삼성 반도체 부지인데 조금 구분을 져놨어요. 지금 반도체 팹 공장이 이쪽 라인에 4개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 지금 2개까지 해서 6기까지는 확정이 됐고요. 이쪽 라인에 53층 컨트롤 타워가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28층인가 29층짜리 이제 2개가 들어오는 것으로 현재는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기까지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결국 반도체라는 것은 물하고 전력이 확보가 돼야 공장 착공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7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7기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택 삼성 반도체를 보면 밑에 라인 보시면 45만 제곱미터 가량이 오폐수 시설 그리고 전력 시설 부지입니다. 여기 변전소도 있고요. 이제 오폐수 시설이 있는데 이 부지가 지금 밑에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 라인은 이제 반도체 팹 공장 라인 6기가 들어오는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체크해 놓은 게 평택 삼성 반도체 이제 협력업체 부지로 수용이 예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고요.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이곳은 발전될 지역이고 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개발 압력을 일정 부분 좀 눌러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후죽순 난개발이 일어나면 토지 보상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미연에 방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다시 용인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인 면적은 삼성반도
반도체보다 7만 평가량 넓지만 공동주택 부지라든지 SK 하이닉스의 수용 부지를 보면 지금 318번 도로 라인 위쪽으로 보면은 반도체 공장은 이 밑에 라인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연결 녹지가 생기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면적 중에 이제 공동주택 부지라든지 상업시설이 이 수용 부지에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사실은 평택 삼성반도체 부지보다 좀 작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업체 부지도 지금 삼성반도체에서 확보한 부지보다 작고 반도체 팹 공장 부지도 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삼성반도체도 기존에는 4기 공장을 짓는다고 했다가 지금 추가로 2기가 더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7기까지가 얘기가 나오고, 지금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10기까지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일부 미국으로 가는 것 때문에 평택에도 6기까지 확정이고 이제 7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왔다 정도의 이제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꺾이긴 했지만 향후에 반도체는 AI,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곳에 앞으로 폭발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미국에 물론 반도체 공장을 짓긴 하지만 국내의 본진인 이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이 4개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향후에 이제 예상해 본 것들을 보면, 그리고 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을 들어보면, 그리고 개발하기 쉬운 이 바로 이 맞은편에 이제 계획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저는 굉장히 SK 측에서 탐내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정해진 바는 없지만 평택 삼성반도체를 비춰봤을 때 삼성반도체가 반도체 공장을 짓고 그리고 협력업체 부지가 부족함을 시에 알려서 또 추가적인 수용하는 과정들을 보면 분명히 이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원산면에도 추가적인 요청사항들을 SK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부지도 굉장히 힘들게 주민들과의 협의를 얻어서 수용을 하는데 지금 당장 바로 이쪽에 있는 계획관리 부지를 또 다시 수용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말이 많아질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반도체 부지를 선점해서 공사가 들어가고 난 뒤에 평택 같으면은 협력업체 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게 1기 완공이 되고 이제 2기 공장이 지어지면서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인 같은 경우도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고 난 후에 1기 라인 정도 지어지려면 앞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어느 정도 토닥기가 들어간 이후에 2년 6개월 뒤부터 반도체 팹 공장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2년 6개월, 그리고 팹 공장이 지어지는데 2년 정도에서 지금 바로 시작한다고 하면 4년 6개월 정도,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이제 5년 정도 시일이 좀 남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한 7년 정도 뒤가 되면 아무래도 이쪽에 또 추가적인 협력업체 부지라든지 추가적인 반도체 팹 공장 부지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일단 개인적인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용인 SK 하이닉스를 이야기할 때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 성장관리 계획구역이 뭐냐면, 보시면 이제 성장관리 계획구역은 중요한 핵심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관리 방안 수립지역이라는 것이 이제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이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방안을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이제 앞으로 개발 압력이 몰릴 것이 기정사실화된 곳에 시에서 원하는 조건, 여기는 성장관리 계획구역 주거형이면 주거시설로, 그리고 산업형이면 산업시설로, 복합형이면 그 용도에 맞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면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성장관리 계획구역, 처인구랑 기흥구에 지금 벌써 반영이 된 부분인데, 이것이 뭐냐면 이렇게 빨간색 표시로 된 곳들을 이제 용인시에서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은 곳들이기 때문에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바뀌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바뀐 곳들입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원, 토지 이음에 들어가 보시면 이쪽이 지금 보시면 이 17번 국도 라인으로 보고 해서 이쪽이 사암리고요. 그리고 이쪽이 고당리, 그리고 중릉리, 그리고 이쪽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라인들도 지금 보면은 문촌리, 하길리 이쪽 라인에 지금 이 계획관리 라인입니다. 이쪽이 벌써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바뀐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지금 많은 분들이 가보시면 원형지구 너무 시골인데 이곳이 발전될 것이 맞아라고 하지만, 이미 시에서도 이곳이 발전될 곳임을 예상하고 이 일대, 지금 보면 고당리 일대, 그리고 사암리에 보시면은 이렇게 살색이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이 계획관리 지역들, 그리고 이 뒤쪽으로까지 꽤 넓은 지역들을 지금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인들이 향후에 이 용담 저수지를 끼고 이 사암 저수지를
느끼고 있는 수려한 자연 환경들인데 사실은 지금 이곳들을 봤을 때 개발 압력이 그 정도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나요? 사실 지금 계획관리들 같으면 어느 정도 경사도 있고 전원주택 위주로 이제 개발이 많이 된 곳들인데 이런 곳을 벌써 성장관리 계획구역, 그러니까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라고 하면 자연녹지와 계획관리, 그다음에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이 있는데 이런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가장 핵심은 용적률과 건폐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시켜주는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을 사서 수익을 내려는 투자자들 가운데 원형지로 사서 원형지로 파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최종 소비자는 건축을 해서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이제 건축을 해서 자기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일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매입을 하려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수익률. 그렇다면 바닥 면적은 건물을 얼마나 지을 수 있고 위로는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 연면적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임대를 주게 되면 이제 평당 2만 원에서 많게는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게 된다면 굉장히 수익률적인 측면으로 이제 매매 가격 자체도 오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성장관리 계획구역은 제가 마지막 부분에 자세하게 다뤄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첨부해 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이 지역에 사시는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반영이 돼서 인센티브가 있는데 거기는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다 보니까 도로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넓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규정이 조금 더 까다로워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원산면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마을 총량제라든지 마을 도로 계획 사업에서 이장단에서 의견서를 용인시에 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릉리하고 이제 원삼 일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이 위쪽에 이제 고당리 그리고 이쪽 라인에 이제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오고요. 지금 이쪽이 보시면은 중릉리에 문화재 조사를 한 부분이에요. 이게 한 달 전쯤에 찍은 영상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이들 파헤쳐져 있죠. 이런 것들은 보면 큰 단위의 산업단지가 들어오거나 큰 단위의 개발을 하려면 이런 문화재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은 벌써 한번 조사를 하고 덮었고요. 그리고 다시 지금 용인시 축구센터 쪽으로 해서 또 문화재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리고 보면은 송전탑대 같으면은 이제 가평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왼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용인 쪽으로 가는 것이고 또 한 라인은 이제 서산 쪽으로 가는 라인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이 라인이 중릉리 라인에서 이제 메인 도로들이 되겠죠. 이 57번 도로 라인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여기는 아무래도 도로가 당연히 확장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제가 말씀드린 이 라인이에요. 여기가 지금 계획관리 지역인데 이곳을 나중에 하이닉스 측에서 탐을 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금 반도체 폐공장을 짓고 아무래도 좀 부지들이 향후에는 부족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라인의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이 계획관리 지역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하이닉스께서도 굉장히 탐을 내는 지역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바짝 붙어서 57번 국지도 라인으로 보면 이렇게 농업진흥구역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일단은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농림부와의 또 협의도 필요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장 가장 매력적인 곳은 중릉리 일대의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쪽 라인들은 보면 지금 수용지에서 바깥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이고 지금 보시면은 이쪽 라인에 벌써 이 위쪽도 그렇고요. 벌써 한바식당 부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보면은 중릉리 라인은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이 한바식당 부지를 이 위쪽도 그렇고 만들어 놓은 곳은 다 원 주민분들이 이 자리에다가 한바식당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아직까지 인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고 그리고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위쪽으로 반도체 폐공장을 좀 짓는 시기에 인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반도체 공장을 질 때쯤 1공장이나 2공장까지는 고당리나 그리고 사암리, 배가 위쪽으로 많이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기 정도 지을 때 이때 쪽에 이제 중릉리, 목신리 라인으로 굉장히 많이 몰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원삼은 평택에 비해서 쓸 수 있는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게 들어와도 평택보다 더 큰 수요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많은 원룸 부지라든지 이런 게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평택에 수요 조사를 하시는 많은 분들 보면 잠깐지도 가볼까요? 평택 같은 경우는 일단 공사를 시작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원룸 수요라든지 원룸의 가격대가 올라가는 기준이 평택에서 삼성반도체와 협의를 할 때 딱 한 가지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부에 기숙사를 짓지 말라.
이 요구를 평택에서 딱 이 한 가지 요구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 가격이 많이 오른 부분이 일단 인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1기, 2기, 3기가 완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정직원분들도 많이 출퇴근도 하시지만 이 근처에서 많이 사시는데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삼성이라든지 삼성 벤더 업체에서 거의 80에서 90%의 원룸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SK 하이닉스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용인에서 어떻게 협의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부 기숙사라든지 직원 숙소를 만들지 않는 조건이면 아무래도 원삼의 지역 경제 발전에 더 큰 이바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삼에서 평택과 많이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평택의 지금 원룸 시세라든지 그리고 발전 상황들을 궁금해서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있을 텐데 평택과 원삼이 같은 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점이 뭔지를 잘 찾고 그 다음에 차이점은 뭔지를 또 잘 찾는 게 중요하다는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쨌든 원삼은 땅이 적고 그리고 쓸 수 있는 땅 말 그대로 원룸을 건축하거나 이렇게 근생 상가를 할 수 있는 부지들이 적기 때문에 어쨌든 향후에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57번 도로 라인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김묘하 카페가 있습니다. 루겔 카페랑 이제 김묘하 마을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수익률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이 57번 도로 라인으로 이제 임장을 다니고 이 루겔 카페 같은데 이제 저는 보통 차가 안 막히는 이제 평일날 임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카페에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리고 이 김묘하 카페 과연 잘 될까? 굉장히 한산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했는데요. 굉장히 수익률이 놀랍더라고요. 고당리라든지 이런 데 땅콩주택 이렇게 지어놓고 한 달에 70만 원을 받겠다, 80만 원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김묘하 마을에 비하면 정말 수익률이 세 발이 피라고 해야 될까요? 자, 한번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김묘하 마을 실시간 예약인데요. 김묘하 마을이 21개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하나에 2인실도 있고 5인실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전체 통틀어서 보면 22만 원에서 35만 원 선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따졌을 때 한 25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제일 큰 방 같은 경우 이 복층이 있는 큰 방들 같은 경우는 50에서 70선도 받긴 하는데 요일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요. 그냥 평균적으로 30만 원으로 봤을 때 주말 같은 경우는 다 차는 것으로 보여져요. 월요일도 꽉 찼고 일요일도 꽉 찼고 대략 20개 방 중에 한 16개 그럼 한 80% 정도가 전체적으로 차는 것 같아요. 물 80% 이상일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면 대략 30만 원씩만 잡아도 38에 24 수익률이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풀펜션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캠핑장 가기 때문에 캠핑장이나 펜션이나 이런 것들이 수익률이 좋다는 것은 얘기는 들었지만 원룸도 한 달에 그래도 방 하나에 60, 70 받으면 정말 대단하게 수익률이 높은 건데 정말 아담하게 마을을 만들어서 이렇게 펜션 사업을 하는 임무화 선생님 보니까 경제적인 측면, 수익률적인 측면에 눈을 굉장히 뜨신 정말 고수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쨌든 김미아 선생님은 이렇게 SK 하이닉스가 발표되기도 훨씬 전부터 이 부지를 사셔서 어떤 자신만의 안락한 마을을 정말 만드시고 노후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정말 롤모델의 노후를 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카페도 만들고 그리고 마을을 만들어서 마을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런 노후에 여유 있는 삶을 꿈꾸셨는데 그대로 하고 계시지 않나 많은 분들의 롤모델이 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수익률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원룸은 비할 바가 못 되는구나 이런 펜션 수익이. 그래서 입지도 괜찮고 굉장히 조용하고 그리고 건축을 하시는데 쉽진 않으셨겠지만 이렇게 건축도 잘 하셔서 김미화 마을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 보면 저도 처음에는 김미화 마을이라고 써 있었는데 이곳이 나중엔 원룸을 수요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원룸을 채우시려고 하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수익을 이미 창출하고 계신 것을 보고 참 멋있으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김미화 마을이 이렇게 이쁘게 아주 자리 잡고 있고요. 산세도 아름답고 뷰도 굉장히 좋고 이 원삼 같은 경우는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57번 도로 라인으로 해서 앞으로는 근생이나 상가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이 라인들은 결국은 최하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넓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인들도 향후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려서 어쨌든 용인 SK 하이닉스는 평택을 모델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싶으시지만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원삼은 향후에 굉장히 좋아질 것이 이미 정해진 지역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1년 뒤가 한 6개월이 채 남지 않았는데 향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게 되느냐 안 되느냐 말이 많은데 지금 현장에 계신 공인중개사분들의 얘기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한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인시에 많은 건의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으로 또 이야기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위기는 기회고,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할 때, 이럴 때가 또 기회이기 때문에 이럴 때 좀 더 원삼 쪽에 또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나중에 경기가 회복이 되었을 때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